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저하고 이제 수학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온라인 학습터에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절대 이 영상을 보지 말고 먼저 문제를 풀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풀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지 마시고 바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먼저 교과서를 이제 다 풀었다 생각을 하고 교과서 44쪽입니다. 다 펴셨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점수 매겨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체도형의 이름을 써볼 건데요. 입체도형의 이름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네, 바로 밑면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도형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밑면이 몇 개죠? 네,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있고 마지막에 모아지고. 근데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 사각형이죠. 그다음에 이것은 네, 사각뿔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거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밑면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밑면이 두 개인데 밑면의 모양은 바로 뭐죠? 네, 오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것의 모양은 바로 입체도형의 이름은 오각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옆에 거는 뭡니까? 밑면 몇 개죠?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밑면이 몇 개입니까? 네, 하나죠. 그리고 밑면의 모양은 네, 바로 육각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것의 이름은 육각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입체 도형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모양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밑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도형에서 참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밑면과 밑면을 이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밑면을 잇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높이가 되는 거죠. 그 이쪽은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뭐가 되는 거죠? 꼭지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높이라고 보는 사람들, 친구도 있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이 면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옆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옆에 넘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연락이 하나 와서 좀 긴급하게 연락을 하고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결국 뭡니까? 네,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네, 이것은 정확하게 각불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옆에 거는 자,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조금 다르지만 모서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것은 높이. 자, 이것은 밑면. 이것은 옆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꼭지점이 나왔는데 꼭지점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각불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뭐가 된다? 이런 것은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미안합니다. 이 선분도 아니고 이것은 미안해요. 모서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면 입체 도형을 보면서 옳게 말한 것은 0 동그라미, 잘못 말한 것은 X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가는 옆면이 삼각형이다. 맞나요? 네. 나는 모서리가 모두 10개이다.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는 가와 나는 밑면이 사각형이다. 맞나요? 예, 밑면의 개수는 다르지만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그럼 가와 나는 옆면의 수가 같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옆면의 모양이 다릅니다. 옆면의 모양은 뭐죠? 네, 가는 삼각형, 나는 사각형. 그렇지만 옆면의 수는 밑면의 개수에 따라, 밑면의 모서리의 숫자에 따라서 총 4개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제 다음 사각기둥의 전개도가 되는 것을 모두 알아보시오. 다 구해봤나요, 정답을? 네, 정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정답이 아니에요. 바로 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는 지점을 서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선분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나를 한번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이 교과서를 푼 다음에 잘라보세요. 자르면 이상하게 모양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틀린 전개도들은. 그러면서 뭔가가 틀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특히 밑면이 겹친다거나.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은 이와 비슷한 모양을 한번 오려서 종이에 대어서 그린 다음에 한번 잘라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써볼게요. 뭡니까? 근데 이상하게 같은 모양이 두 개가 발견될 겁니다. 자, 찾아볼까요? 그럼 이 1번과 2번은 뭐에 해당될까요? 바로 밑면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이쪽 부위들은 전부 다 옆면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의 모양은 바로 육각기둥이죠. 왜?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이유를 쓸 때 이유가 상당히 좀 그냥 뭐가 뭐라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데 한번 조금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육각형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조건이. 밑면이 몇 개? 이 두 가지가 이 육각 기둥을 말하느냐 아니면 그럼 만약에 이게 육각 뿔이라면 그럼 밑면의 숫자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한 개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기둥이냐 뿔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틀렸는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전개도 같은 거는 잘 그리지만은 한번 잘라서 다시 한번 접어보고 조립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전개도에 대해서 조금 빠른 이해가 생길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다시 수학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는 조금 어려워질 거니까 계산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할 때 특히 나눗셈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안 되면 조금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눗셈을
좀 안 되는 친구들은 곱셈과 연계해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천천히 배워보고, 또한 시간을 좀 천천히 갖더라도 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만나면서 계산도 한번 풀어보고 이제 조금 나눗셈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